한국 언론에서 처음으로 알리지는 않았죠. 당시에 땡전 뉴스를 했죠. 9시 땡 하면 전두환 대통령. 광주 폭동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독일의 기자가 전 세계에 알림으로써 우리 그 비극을 조금이라도 어 뭐라 그럴까요? 전 세계에 알렸고 이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어 계기로 작용했던 그 사람이 바로 히츠헌터인가요? 예, 그 독일인 원래 이제 일본 특파원이었어요 도쿄. 근데 이제 광주에 폭동 있다 이런 이제 한국 뉴스를 접하고 예, 한국으로 왔죠. 김포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자 서울에서 광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유명한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에서 그 스토리가 나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죠. 자, 이 기자가 아니었으면 광주 항쟁이 오늘날까지 묻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두 번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네, 어떻게 세상에 밝혀졌습니까? 동아일보 기자가 기사를 써서 알려줬죠. 그냥 은폐될 뻔했던 것들. 물고문 도중에 턱치니 탁치니 억 하고 쓰러졌다. 거짓말을 했는데 자 고문 중에 숨졌다는 게 나중에 드러났죠. 은폐하려다가 이것도 역시 1987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새롭게 스크린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이건 뭐 가장 최근에 최순실 사태. 이 PC 태블릿 PC의 하나에서 이 최순실의 연설문을 고쳐줬다든지 아무런 직책 없이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 알려지죠. 이걸 토대로 해서 계속 끊임없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함과 어떤 비리들이 다 나오면서 결국 뭡니까? 권좌에서 물러나고 탄핵이 되고 정권이 바뀌는 그런 사태까지 발전했습니다. 다 언론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러한 보도가 없었더라면 촛불혁명도 없었고 정권 교체도 없었을 겁니다. 네. 뭐 어느 정권을 지지하느냐와 관계없이 미디어는 이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만은 부정적인 역할도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베르테르 효과 잘 아시죠? 베르테르 소설에서 이 주인공이 권총으로 자살하는 것을 보고 당시에 유럽의 많은 젊은이들이 권총 자살을 했다. 실제로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배우 최진실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에 자살률이 늘었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부정적인 어떤 역기능, 모방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 범죄 행위를 너무 자세하게 묘사를 하게 되면은 그와 비슷한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유 투입구에다가 뭐를 넣어가지고 문을 따고 아파트를 들어가서 하는 절도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혹은 뭐 연립주택이나 빌라촌에 가스관 있죠? 이걸 타고 올라가가지고 빈집 터는 게 늘어나고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려주면은 저런 방법이 있었구나. 나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추가 무방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역기능으로 돼서 요즘은 그렇게 상세한 범죄 행위를 우리가 기사를 쓸 때 쓰지 말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하지는 않았지만은 결국 어떤 사안을 집중적으로 보도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관계자가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요즘 조류 독감을 요즘 AI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말고 AI. 이게 왜 AI로 바뀌었냐면 조류 독감이라는 말을 하면서 막 조류 독감 때문에 새들이 다 죽고 뭐 저 닭들도 다 죽고 이러니까 닭고기가 안 팔리는 거예요. 치킨집 망해요. 그러니까 업주들이 치킨 집 업주들이 항의를 한 거예요. 왜 조류 독감이라고 그러냐? 닭은 사실은 익히면은 AI 걸렸다, 조류독감 걸렸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것들 때문에 이런 보도 때문에 사람들이 안 먹는다, 우리 손해 본다. 그래서 언론이 좀 반성을 해서 AI라고 용어를 고쳤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나중에 이제 보시겠습니다만 이런 유사한 문제들이 있고 인권을 침해할 수가 있어요. 인권. 어떤 특정 보도로 인해서 뭐 초상권 침해가 있을 수도 있고 음성권 침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보도로 집중함으로써
사람들이 신상 털기를 한다든지 해서 2차, 3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생활 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언론인들이 주의를 기울여서 최소화하고 뭐 없애야 되겠죠. 그런데 하여튼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그 언론의 피해를 간단하게 하나 사례를 들어보면요.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1998년에 포르말린으로 방부 처리된 번데기 통조림 100만 캔 이걸 유통한 혐의로 식품회사 대표들이 줄줄이 기소가 됐었거든요. 이 사건 이거 보도 모든 언론사, 방송사들 다 보도를 했죠, 대대적으로. 그런데 예. 그렇게 보도를 하니까 누가 그 통조림 먹겠습니까? 포르말린이 들어갔고 방부제 처리됐다는 걸. 안 먹었죠. 안 팔리죠. 문 닫았어요, 그 회사는. 예. 근데 몇 년 뒤에는 결국 무죄 선고가 났습니다. 무죄 선고. 그리고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은 회사는 망해버린 거예요. 언론 보도로 인해서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껴서 그 상품을 사지를 않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 자, 알고 보니 이 통조림에 함유된 포르말린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정도의 양으로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포르말린이라는 게 있긴 있었지만 인체에는 무해했던 거예요. 그죠? 근데 그냥 이게 보도돼 갖고 기소가 검찰도 뭐 저 잘못 기소를 한 거예요, 사실은. 무죄로 나왔으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언론도 참 이거 딜레마긴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이게 뭐 기자들이 검증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있어요. 어찌됐든 이런 보도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했던 거죠. 네, 언론의 무책임한 허위 과장 보도가 소비자들의 공포를 일으켜서 결국 죄 없는 회사를 망하게 하고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했던 사건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딜레마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참 모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 이제 기레기의 출현입니다. 기레기라는 말은 요즘 뭐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죠.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만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레기라는 표현이 아마도 세월호 사건 때 처음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전원 구조, 오보였죠. 아이들이 다 그냥 안타깝게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 전원 구조라고 잘못된 정보를 교육청이 문자를 잘못 보낸 바람에 기자들이 다 그걸 속보 경쟁하느라고 쓰죠. 결국 전원 구조가 아니었죠. 희생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 다음에 생존해서 구조돼서 무트로 나오는 학생들한테 묻습니다. 인터뷰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같은 반 친구 누구 죽은 거 알고 있니? 이런 질문들.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아이들한테 무분별한 질문을 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야, 기레기다. 기자 쓰레기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이제 세월호 때 그것뿐만이 아니죠. 유병원 그 세월호 선박 그 선주 회사 오너죠. 회장 유병원 일가를 집요하게 추적 보도했던 것. 경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구원파하고 사실은 관계가 없는데 흥미 위주로. 종교 탄압으로까지 비춰질 정도로 그렇게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죠. 그 다음에 유병원 아들 유대균이 혼자 사는데 뼈 없는 치킨을 시켜 먹었다라는 보도까지 있었어요. 아니, 뼈 있는 치킨을 먹든 뼈 없는 치킨을 먹든 무슨 관계란 말입니까? 흥미 위주의 보도만 하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기레기라는 말을 듣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거에 아주 유명한 사진을 하나 이제 보실 텐데, 자,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이 권총으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거리에서 즉결 처형하는 장면,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 사진이 있죠. 사이공식 처형이라는 제목의 에디 애덤스라는 당시 AP통신 기자가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